N번방 운영진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가 됐지만 아직도 N번방의 공범들 그리고 또 그 방에 들어갔었던 26만 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그걸 돈 주고 이용한 이들.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용서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18곳의 지방경찰청장들과 또 그 관국 관련된 관계자들과 함께 또 화상회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질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님과 전화 연결해서요. N번방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 최종상 청장입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청에서는 이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가 발대됐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 수사, 지도 지원과 디지털 포렌식, 국제공조, 피해자 보호 등 관련 기능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장이, 수사단장은 수사심의관이, 피해자 보호는 보호단장은 여성안전기획관이 맡아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는 수사본부에서 수사 상황실장으로서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 조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장님을 잘 알아서 여쭤봤더니 수사과장님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우리 수사과장님을 제가 모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경찰청에서 특별수사본을 지금 이제 올 12월 말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각 지방 경찰청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또 네. 그 지방 경찰청에는 수사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특별 수사 단장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고요. 경찰서에는 서장이 그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어제 밝힌 내용이 검찰청에도 또 특별 그런 수사 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경찰하고 검찰 간에 또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네, 경찰은 검찰서, 경찰서는 각자 역할과 임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네.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맡아서 보안 수사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역할을 조금 달리해서 서로 간에 공조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회원들 명단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부에서는 공위반 회원수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근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시로 생성됐다가 폭파되는 텔레그램 특성상 회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수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네. 별개로 수사는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회원들 정확한 규모는 향후 가담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경찰은 규모와 상관없이 성착취방 운영자와 조력자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해서 피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힐 계획입니다. 야, 어렵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팍팍 솟습니다. 그런데 그 민감용 청장님 얘기로는 6만 명 정도는 또 전원 공범으로 신상 공개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가담자 6만 명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발족해서 각 지방 물론 이제 그 전에 수사를 해왔겠지만 그렇죠.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네. 그 후에 혐의가 밝혀지고 또 관련 법률의 신상 공개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청장님 얘기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과학수사에 관한 격언인데요. 네. 프랑스의 범죄 학자 로카르의 명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접촉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고 그 흔적을 찾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해서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 또 오프라인에서 환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찾아서 특정하고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뭐 그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떠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방에 입장료를 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암호화폐 거래도 지금 역주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 분석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상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우리 경찰청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하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그 방에 들어가려면 가상화폐로 뭐 송금하는 건 당연하고 이를 위해서 또 일반 은행에서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실수로 들어간 거다. 다른 방하고 착각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수사라는 것은 뭐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와 같이 변명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18년부터 뭐 갓갓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 만드는 방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피해자가 옛날부터 양산되었다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야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건가요? 네, 2018년도부터 경찰은 이제 웹하드,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풍선 효과로 해외 SNS도 옮겨가는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그 후에도 물론 경찰이 SNS 등을 이용한 성착취방 운영자, 공범들이 상당수 검거가 됐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또는 범죄 내용이 자극적인 경우 경찰에서는 또 공복 규칙에 따라서 수사 결과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를 미리 하고 계셨는데 발표를 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표를 조금 안 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수사의 진척 상황은 상당히 좀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가장 악랄한 것으로 알려진 박사방 운영자가 네. 검거가 됐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원조 N번방 네. 각각이 운영한다고 하죠.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96명을 검거해서 4명을 구속했고 또 운영자 각각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갓갓도 얼마 안 있으면 잡히겠군요. 네, 그렇게 신속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8년 이후에 그간에 이제 검거된 성착취 범죄자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유통 플랫폼 중에 최고 큰 것을 웹하드로 보고 네. 집중 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그렇죠. 그 웹하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1,066명을 검거하고 30여 명을 구속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울러 기소전 몰수보정을 190억 원을 신청을 했고요. 네. 국세청에는 약 1,906억 원을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와,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 정말 경찰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 사건에서도 좀 걱정되는 게 바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N번방이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인데 이 원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형제들이 만들었다가 뭐 독일에 서버를 뒀다가 미국에 갖다 놨다가 뭐 외국 갖다 놨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 공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제 공조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첫째가 외교 경로를 통한 형사사업 공조, 그렇죠. 둘째가 인터폴을 통한 공조, 세 번째가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공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사사법 공조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인터폴 공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터폴 총재가 한국 경찰 출신의 김종장 총재께서 맡고 계시고 또 해외 도피자에 대해서 적색 수배를 통해 상당수 범죄자를 강제 소환해 오는 성과가 있습니다. 또 인터폴 사이버 부서에는 유능한 한국인
사이버 경찰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수사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직접 공조인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FBI, HSI, 영국의 NCA 등과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입니다. 한국 사이버 안전국에는 미 FBI 사이버 지휘관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 HSI는 9.11 테러 후에 생긴 조직인데 아동 성착취물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조 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등 38개국이 공조 수사한 다큐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경찰과도 직접 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미국 FBI 소속 미국 수사관이 지금 우리 지방 경찰청이나 경찰청에 파견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사이버 주재관이 네. 우리 사이버 안전국에 책상을 놓고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네.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러려면 다 영어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버 안전국에 네. 또 국제 협력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는 영어도 능통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하고 소통을 해서 동시통역 자격증도 딴 수사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N번방이 이제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 N번방, 세 번째 N번방이 또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말고 디스코드라는 게임 전문 채팅 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디스코드는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본사는 미국 서부에 있는 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 디스코드 본사와는 국제 공조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네.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유통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N번방에 사람들이 잡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추모를 하기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네. 반면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니까 급격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탈퇴를 하고 있다. 이를 영국의 브렉시트에 견져서 텔레시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경찰 수사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반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반드시 수사되고 검거되고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또 그에 상한 처벌이 이어져야 하고요. 또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경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약간 얘기를 달리해서 어제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협박하고 사기치고 돈을 뜯어낸 이런 상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 성착취와 무관하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여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기밀 보호상 말씀을 못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예,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예, 경찰청에서 수사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N번방에 있던 26만 명 사람들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직접 경찰서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또 실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네. 처벌이 되느냐. 네. 우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경찰은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법률 용어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게 되고요. 네. 또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음란물을 단톡방 등에 올려라, 보내라 하고 부추긴 경우에도 네. 수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나 대책은 혹은 그 영상물 삭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피해 영상물 원본에 대해서는 증거가 체증이 끝나면은 네. 반드시 삭제 조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이트 등에 유포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돌려서 찾아서 삭제 차단하고 있고 또 여가부나 방심위와 협조를 해서 다른 곳에 유포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네. 또 반드시 삭제 차단 조치하고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 사이버 수사과장님으로서 수사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반드시 처벌된다. 절대 그와 같은 것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이었습니다.